네,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기나긴 장마는 끝난 것 같고, 이제 폭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한 번씩 소나기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저 같은 경우도 얼굴이 많이 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따갑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알츠하이머는 되게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자세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은 이제 신의 유전자, 그래서 아포24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1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알츠하이머에 관한 진실은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려주었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결국은 염증입니다.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시작하거든요. 염증은 물론 좋은 반응이에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사인인데, 얘가 이제 지나치게 많이 되면, 만성 염증이 되게 되면 이제 암까지, 그 모든 질병의 기저에는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감염이나 트랜스 지방이 위험한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양 부족, 또 영양 요소, 호르몬 수치, 독성 물질, 그래서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생물 독성이 보호 반응을 유발해서 APP 수용체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포함한 파괴적인 펩타이드 4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었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리는지를 알려주었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뭐 안 좋은 먹거리나 독성, 뭐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죠.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요. 다섯 번째는 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99% 실패하는지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은 결코 어떤 치료 방법은 물론 이제 뭐 세균에 감염됐다든지 항생제를 먹어야죠. 먹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이런 만성 질병에는 약이라고 하는 게 99%는 실패, 사실은 99.94%는 실패했다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섯 번째는 이미 시작된 알츠하이머 진행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연구가요. 일곱 번째, 이미 시작된 알츠하이머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혀졌답니다. 지금까지 연구로. 근데 알츠하이머 걸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방법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연구는 그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결실을 보았다. 알츠하이머가 하나가 아닌 3개의 증후군이 합쳐진 결과물이란 사실이다. 사실 암도 그래요.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간암이라고 해서 한 가지 원인으로 출발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 신문에선가도 나왔던 사실이지만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뭐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왜 걸리는지, 그것이 사실 원초적인 거죠. 그것처럼 알츠하이머도 3개의 증후군이 합쳐진 결과라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증후군이란 단어는 원인으로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3개의 원인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약회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시도한 것처럼 단순히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이는 것으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지금 알츠하이머는 의사 선생님들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끈끈한 아밀로이드가 있어서 뇌의 신경계가 죽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해서 제거해야 된다. 결국 이거는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독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안 좋은 거,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그저 대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염증이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는 새로운 정보 저장 능력이 손실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 말하는 능력, 계산 능력, 쓰기 능력은 그대로 남지만 최근 기억부터 잃어버린다.
이게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염증이 원인이 될 때는 최근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포 이 포를 한 쌍 가진 사람들은 주로 40대 말이나 50대에 알츠하이머가 시작된다. 아포 이 포 형질을 하나 가진 사람은 50대 말이나 60대에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없는 사람은 60대나 70대에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왜 그럼 나이 먹으면 알츠하이머 걸리고 암에 걸릴까요? 그런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구 결과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증을 자꾸 낮추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이거고 두 번째 같은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영양이다 해놓고 가로 열고 차가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염증이고 두 번째는 차가움이라는 거죠. 몸이 냉하면 죽는다라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한겨울에도 알을 들고 다니죠. 이런 것들이 몸에 체온을 낮추고 체온을 낮추니까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알츠하이머는 독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보게 되면 표1 그래가지고 독성 물질 노출에 의한 알츠하이머들의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뭐 주변에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를 찍어놨다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원인에 의한 건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3부가 시작이 되면서 차별화된 치료법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7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알츠하이머를 발생하게 하는가. 앞에서 쭉 얘기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유전적인 거, 염증, 또 감염, 호모시스테인. 아주 호모시스테인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죠. 네. 또 공복 인슐린 수치, 호르몬 상태,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면역 체계, 미생물 군집, 혈액 내 장벽,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당뇨병 전증, 뭐 최적 측정, 그다음에 맞춤형 치료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얘는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책에서는 159페이지에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첫 줄에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알츠하이머만 걸릴까요? 아니요. 심혈관계 질환도 걸립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아주 안 좋은 애예요. 호모시스테인은 시냅스 손실을 유발하는 염증, 영양 부족, 또 독성 물질 중에서 두 가지를 보여준다. 염증을 나타내는 표시인 동시에 영양요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신호다. 호모시스테인은 땅콩, 쇠고기, 양고기, 치즈, 칠면조, 돼지고기, 생선, 조개, 콩, 달걀, 콩 등 아미노산 메티온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생성된다. 결국 아미노산 부산물이 뭐다? 호모시스테인이다. 얘는 혈관 벽을 아주 많이 공격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광범위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쇠고기, 양고기, 뭐 치즈, 칠면조, 돼지고기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류를 좀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수치를 7 이하로 낮춰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비타민 B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 B6, B9, B9은 엽산입니다. B12, 코발라민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민 B군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또 그다음 뭐 인슐린 저항 이런 얘기들 뭐 목표치 그래서 뭐 공복 혈당을 맞추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하고 염증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호르몬 수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갑상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갑상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거침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많이 생겼죠. 왜 많이 생겼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식단이 서구화로 바뀌면서 점점 많았고, 의료가 또 너무 정밀것까지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고, 또 호르몬은 단순히 갑상선 호르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건 전부 여성 호르몬들이죠. 이런 것들도 하여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코르티솔이나 이런 것도 다 호르몬들이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리하고 아연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교의 조지 브루어 교수가 이제 평생 구리와 아연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화가 아연 수치 저하와 연관되며 알츠하이머는 아연 수치를 더욱 낮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아연 수치가 낮으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은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죠.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또 맛에 미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짠지 간이 맞는지를 자꾸 헷갈려 가지고 연세 드실수록 어때요? 간을 잘 못 맞추시죠. 이게 아연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아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예요? 굴이죠, 굴. 그러니까 굴을 여름에는 못 먹지 않습니까? 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한철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게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면역력을 아연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거든요. 굉장히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20억 인구가 아연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연 결핍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발견되며 알츠하이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 책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걸 하지만, 심혈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연이 면역을 또 하는 분들은 면역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연 결핍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발견되며 알츠하이머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연은 인슐린 합성, 저장, 분비에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에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연 결핍은 인슐린 신호를 줄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더 치명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177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그네슘은 뇌의 기능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슘의 중요성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물론 칼슘하고 비율이 2대1로 딱 맞아야 우리 몸에 되게 유용하게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그네슘, 눈 떨릴 때 마그네슘, 자다가 쥐가 자주 난다, 다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해마와 주변의 뇌후 각 피질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기억을 관리하는 조직에 마그네슘의 수치가 낮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아연 수치도 그렇고 마그네슘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평상시 주무시다가 쥐가 잘 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부정맥이 있다 할 때도 마그네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또 뭐 셀레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평상시에 좀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해독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180페이지에 이제 중금속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수은 얘기가 나오는데, 수은은 알츠하이머의 전형적인 형태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와 신경섬유 매듭을 유도한다. 여기서 매듭을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뭉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뭉치게 되면 흐르질 않거든요. 여기에 메틸수는 충분치 않다는 듯이 유리기를 청소하는 글루타치온의 일부를 파괴한다.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심장도 보호하고 글루타치온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여성들 피부 하얗게 만드는 그것도 사실 글루타치온이죠. 근데 수은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치과에 가서 아말감 이건 다 수은으로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돈 없는 분들은 아말감으로 하는데 그건 굉장히 수은 중독의 1등 공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또 비소, 납, 카드뮴 역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돼 있습니다. 뭐 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흔치 않죠, 사실은 지금은. 근데 옛날에 비소 조금 많은 양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양을 해도 큰 황소가 즉사를 할 정도로 비소는 굉장히 위험하죠. 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드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납은 어디에 많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핸드폰 안에 땜질하거나 뭐 은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비용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고요. 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까? 아직은 확답할 수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올 수 없다. 하지만 완전히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결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은 알루미늄이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럼 우리는 알루미늄 별로 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은 냄비라든지 또 쿠킹 오일 이런 게 전부 알루미늄 성분이거든요. 183페이지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잠은 알츠하이머를 물리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밤을 새우고 일했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알츠하이머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잠은 뇌의 세포 구조를 바꾸고 재생시킨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잠은 아밀로이드 생성을 줄인다. 세 번째는 잠을 자는 동안 유지되는 공복 상태는 인슐린 저항을 개선한다. 네 번째,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세포는 자기 소모를 활성화한다. 자기 소모라는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세포는 사멸시켜버리는 얘기거든요. 또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세포를 고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다. 많은 분들이 성장 호르몬 하면 크는 아이들한테나 필요하지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인들도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장 그럼 꼭 키가 크거나 몸집이 커지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연구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186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그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라는 책을 제가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예상과는 달리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가 인지기능의 장애와 연관성이 크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하로 떨어지면 뇌가 축소할 확률이 크다. 뇌세포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뇌세포막이 팽팽할 수 있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손상된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지질의 입자다. 이 두 가지가 원흉이다. 알츠하이머의 원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티아민은 뭐냐면 비타민 B1이거든요. 이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또 장르수 증후군 얘기가 나옵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뇌에 직격탄을 맞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 햄버거 먹고 하는데. 그래서 196페이지에 또 이제 독성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이 책은 독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호흡을 통해 독성 물질을 흡수하고 있다. 더욱이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노출되는 전자파 역시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다. 독성 물질은 체감할 수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피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가 독성 물질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뭐 미토콘드리아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독성 물질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독성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저는 아까도 얘기는 앞에서 바로 읽어드렸지만 호흡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흡수되는 독성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좀 클리어 해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알츠하이머에도 안 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안 걸리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책임자는 누구냐? 우리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셔서 가족을 위해서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셔서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론 세상에 바쁘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또 그런 한 주가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